자존감 얘기 우리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자존감. 들어보셨나요? 한때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서 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니까 많은 부모들이 무슨 짓을 자식들한테 했냐면요.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이 친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칭찬만 했어요.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착하네, 어이구 최고네, 이 얘기만 계속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불행을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최악의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자존감 높여지는 방법, 쉬운 방법은요,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최고네, 네가 최고네, 이래서 뭐든지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방임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칭찬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칭찬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올바른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존재, 육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없더라도,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내가 없더라도 얘가 혼자 나중에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회사에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돈도 잘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혼자 벌어서 잘 먹고 살려고 하려면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관리하는 능력, 내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 내 행동을 관리하는 능력,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을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시켜서 드디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친구들하고 정도는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정도쯤 가면 적어도 부모님한테 의지는 하지만 중학교에서 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를 잘 이끌어줘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가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주고 부모가 그거를 코칭해주면서 잘 끌고 가줘야 돼요. 이 시기별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3살 미만에는 뭘 해요? 화장실 가서 똥꼬 닦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세요? 이 치카치카 하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우린 자연스럽게 몸에 뱉지만 이것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에서부터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것까지 아주 어렸을 때는 습관을 들이지만 점점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사고와 감정과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정말 아이를 아낀다면 이 친구가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정말 고집 부리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혼내야 돼요? 안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혼내야 돼요. 부모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고 그래 네가 나한테 혼나서 뭐하니, 아이고 이 아까운 눈에 넣어도 진짜 눈이 아까운 이 내 새끼, 그러면서 아이고 잘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얘 어떻게 살까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버릇없게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 ADHD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원래 이 ADHD라는 게 충동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산만하다는 건 뭐냐면 충동 조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 집중을 다들 하시잖아요. ADHD가 있잖아요. 그러면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우리 식당에 가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막 뛰어다니게 냅두는 부모 있잖아요. 진짜 최악을 선물하는 거예요. 왜? 걔는 계속 ADHD의 그런 것들을 훈련을 계속 반복학습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 가서도 앉아서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박사 교육학이다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 뭐 교감 선생님 해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세미나를 막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3 선생님인데 고3 와가지고 학생 엄마가 와가지고 상담을 한대요. 상담을 해서 뭐라고 상담하냐면, 아니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을 한대요. 근데 뭐 우쭈쭈 하면서 좋은 말만 하고 보내는데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없는 게, 공부하는 능력은 뭐예요? 앉아서 집중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충동을 조절하고 집중할 수 있느냐의 능력이 가리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5분도 못 앉아 있는 애가 학교 간다고 어느 날 갑자기 1시간씩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이를 산만한 아이로 길러내 놓고 왜 고3 때 와서 이제서야 그런 아이로 키우겠다고 왜 안 되냐고 물어보냐 이거예요. 어차피 답은 없다 이겁니다.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할 수 없다. 20년간 학습했는데 18년간 학습을 했는데 그걸 갑자기 19살 때 그게 바뀌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하고요, 직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동일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직장 상사들 천년만년 이 회사에 다니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하고만 이 사람이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보직을 변경하든 퇴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사람하고 이 부서는 같이 일을 해요. 다른 부서라고 할지라도 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쁜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서로 관계 좋으려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무언가 회사를 생각을 해. 좀 더 미래를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고요.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요. 나쁜 피드백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편하게 일하면 상대방은 나한테 계속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더 계속 요구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이거 합의해서 만들어 나가요 이 얘기예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좋은 얘기만 하면 되게 직장 상사 좋은 사람이에요. 그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클레임을 전혀 안 받는 선생님이 계시대요. 근데 옛날에는 아우 이분 너무 좋은 선생님이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저희 애가 잘못하면 혼내주세요. 이러면서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혼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 어떻게 되려고 왜 혼내냐고 오히려 화를 내죠?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로 클레임을 안 당하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혼자서 자기는 클레임을 안 당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더니 숙제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클레임이 와서 숙제를 안 내주었다. 이 친구가 뭔가를 실수해서 이걸 얘기를 했더니 이게 클레임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해주었다. 학교에서 뭐 팀워크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라고 했더니 클레임이 들어와서 안 하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대학교 다닐 때 그 어문 계열에 빽빽이 시키는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대학생한테. 아니 뭘 빽빽이를 시켜요. 고등학생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학생들을 되게 괴롭혔어요. 근데 그게 괴롭힌 게 아니죠.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빽빽이를 하는 그 학과 학생들은요 그렇게 그 교수를 욕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이거를 하면서 공부는 했거든요 얘들이. 근데 다른 데들은 안 시키면 안 시킬수록 실력이 없어요. 제가 홍대 디자이너들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해보면 홍대, 건대 이런 친구들은 학과만 보고 산디과 애들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왜 채용을 할까요? 딴 거 없어요. 홍대, 건대는요 직원으로도 채용을 하고 알바로도 채용을 하는데 알바 같은 경우는 너 학교 다니면서도 알바해. 그렇게 우리 많은 일 아니니까 가끔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안 돼요 교수님. 안 돼요. 저희 과제 너무 많아서 저 밤샐 때 많아요. 알바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얘네들은 나와서 실력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어느 회사에서도 여기 출신들은 일 잘해. 이게 그냥 공통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울면서 괴롭죠. 원래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나를 성장시킵니다.